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 이후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민 단속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에 더해 간호사 약 15,000명이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등 민주당이 이끄는 5개 주의 아동보육 관련 연방지원 예산을 동결하려 한 조치에 대해 뉴욕 연방법원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리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 국립공원 입장 시 방문객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 개입을 검토하자 이란은 핵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며 대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 이후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주말 동안 맨해튼 5번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어졌고 연방정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위 확산 속에 총격 사건을 둘러싼 정당방위 논란과 별도 수사, 그리고 연방정부의 대응까지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아이스 요원의 총격 사망 사건 이후 항의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뉴욕 맨해튼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요일 오후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5번가를 점거하며 행진에 나섰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No War, No Kings, No Ice로 명명했습니다. 시위 현장 곳곳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아이씨 요원에게 총격을 받아 숨진 37살 새아이의 어머니 르네 니콜 굿의 사진이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정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 참가자 바바라는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실제로 벌어진 일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아이스 요원의 대응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차량이 무기화돼 법 집행관을 공격했고 요원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트럼프 타워와 상원의원 사무실 인근을 지나 47번가와 2번 애비뉴에서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최 측은 의회가 전쟁 권한법을 발동하고 아이스와 전쟁 관련 예산을 차단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뉴욕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미네소타 현지 상황은 달랐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지난 9일 약 1,000명 규모의 시위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29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뒤 풀려났고 경찰관 1명이 얼음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적으로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놈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근무 중인 아이스와 국경 순찰 요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작전 방해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연방 의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아이스 구금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침도 도입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의원 방문 시 최소 7일 전 통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주정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연방 수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 검찰은 시민들에게 영상과 증거 제출을 요청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주정부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장관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를 지시했고 해당 사안이 미 납세자들의 세금이 조직적으로 유용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미네소타 보조금 횡령 사건에 집중하는 배경을 두고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아이스 총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전국적인 시위 확산과 연방 주정부 간 대응으로 이어지며
미국 사회 전반의 긴장도 함께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민 단속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에 더해 의료 현장의 집단 파업이 동시에 이어지며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호사 약 15,000명이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세 자녀의 어머니인 르네 굿이 아이스 요원과의 대치 과정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이스의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뉴욕시 맨해튼에서도 시위가 연일 이어지며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뉴욕 의료 현장에서는 대규모 노동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약 15,000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파업이 시작됐으며 이는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입니다. 이번 파업은 맨해튼의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과 2개의 산하 캠퍼스, 브롱스의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몬테피오리 메디컬 센터 등 주요 대형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앞에는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임금 문제, 그리고 근무 중 안전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현재의 인력 배치로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한 명의 간호사가 감당해야 할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브루클린의 한 병원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병실에 농성하다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의료진을 보호할 보안 시스템 강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Who wants to strike? We're not getting paid. We don't get health care. People have families. People have to take care of their bills. Life still goes on, but we're out here to say we need to be taken care of and you need to do better, Mount Sinai. How long are you willing to be out here? As long as it takes. We had a good contract the last 2023 and now they want to roll back and take everything back, which isn't fair. 이번 파업은 뉴욕시가 심각한 독감 유행을 겪고 있는 시기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환자 전원, 수술 일정 연기, 구급차 우회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임시 간호사를 채용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노조는 병원별로 각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노조의 요구가 재정적으로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 피켓 시위 현장에서 연설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뉴욕시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기 전까지는 타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We know that during 9/11 it was nurses that tended to the wounded. We know that during the global pandemic it was nurses that came into work even at the expense of their own health. They showed up even when we didn't have protective equipment for them. Bottom line, they showed up. And all they are asking for in return is dignity, respect, and the fair pay and treatment that they deserve. Yeah! They should settle for nothing less. 전문가들은 최근 뉴욕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시위와 노동 분쟁은 이민 정책, 노동 환경, 공공안전과 복지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의 긴장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가능성을 이유로 뉴욕주 등 5개 주의 아동 보육 관련 연방 지원 예산을 동결하려고 하자 해당 주 정부들이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예산 집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 등 5개 주에 대해 중단하려 했던 아동보육 지원 예산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집행을 최소 2주간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5개 주가 연방정부의 예산 동결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조치입니다. 법원은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예산이 중단될 경우 주정부와 수혜 과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일에서 6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국 명의의 공문을 통해 해당 5개 주의 핵심 복지 예산 집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동결 대상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과 저소득층 임시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예산들은 각 주정부와 지역 보육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재원입니다. 실제로 뉴욕주는 저소득층 임시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통해 매년 24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20만 가구 이상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보육개발기금 예산으로는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약 6억 3,800만 달러를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중단 통보 당시 해당 5개 주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한 사기 발생 가능성과 세금 오용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미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해당 주정부들은 연방정부가 제기한 사기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측은 해당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과 취약 가정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이 실제로 중단될 경우 수십만 가구가 보육, 주거, 식료품 지원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복지 예산과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 일부 이민자 집단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민 단속 강화와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강조해왔습니다. 한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귀하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립공원 방문객의 신분 확인 강화와 이민 신청 급행 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며 이민 정책 전반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시민권 박탈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일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불거진 연방, 주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소말리아계 집단을 언급했지만 시민권 박탈 조치가 특정 집단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뉴욕타임스가 연방이민당국의 내부 지침을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귀하 시민권자에 대한 대규모 시민권 박탈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이후에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026년 회계연도 동안 현장 사무소별로 매달 100건에서 200건 수준의 시민권 박탈 검토 사례를 선별해 이를 법무부 산하 이민소송부서에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중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미국 국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은 체류 신분 관련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 내부 메모에 따르면 직원들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11개 국립공원 방문객에게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가 아닌 인원이 몇 명인가라는 질문을 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모든 방문객의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일부 인기 국립공원에서 비거주자 입장료를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16세 이상 비거주자는 국립공원 방문 시 입장료 이외 $10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방문객들에게 긴장과 불편을 줘 신분을 기준으로 방문 계획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민 신청 비용 부담도 더 커집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H-1B 비자를 포함한 주요 이민 신청서의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전면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수수료는 오는 3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부터 적용됩니다. H-1B 등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 I-129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I-140의 급행 수수료는 $2,805에서 $2,965로 인상됩니다.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신분 연장 변경 신청 I-539와 취업 허가 신청 I-765 역시 수수료가 함께 오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치며 확보된 재원이 심사 절차 개선과 적체 해소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화 시민권 박탈 검토에서 국립공원 신분 확인, 이민 수수료 인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반이 동시에 급격한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자가 수백 명 규모로 늘어나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선택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동 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화폐 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심각한 경제난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해 전국적인 봉기로 확산됐습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 인권은 지금까지 최소 192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으며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 통신은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최소 544명이 사망하고 16,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하고 일부 지역에 이슬람 혁명수비대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소수의 폭도들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시사하는 한편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 역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비난하며 외부 공격이 있을 경우 영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고위 참모진으로부터 이란 대응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는 사이버 공격, 추가 제재, 반정부 여론 확산 지원, 군사 타격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준비가 된다면 핵 협상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과 국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슬람 신정체제 보존을 꾀하고자 핵 협상을 카드로 미국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국제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 당국에 최대한의 자제와 통신 복구를 권고하고 나섰으며 레오 14세 교황은 대화와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까지 선포한 가운데 시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 이란의 강경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박이 맞물리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과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은 차가운 공기와 강한 바람 속에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일부 지역에 눈 소나기가 잠시 지나갔고 이후 월요일 낮까지 강풍과 함께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온은 계속 내려가겠고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2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화요일은 비교적 맑거나 구름만 조금 끼겠고 낮 기온은 40도 중반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40도 후반에서 50도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오전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 찬 공기 유입과 함께 해안 저기압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눈이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 적설량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기상당국은 주 후반 날씨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소통 앱을 통해 접근한 남성이 퀸즈의 11살 여학생을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포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베이쇼어에 거주하는 28살 니콜라스 위버는 게임용 소통 플랫폼 디스코드를 통해 해당 아동과 접촉한 뒤 납치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위버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디스코드를 통해 해당 아동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대화가 빠르게 성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2025년 12월 12일 아이가 퀸즈 학교에 등교한 뒤 하교 시간에 사라지면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딸을 찾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위버의 롱아일랜드 자택에서 아이를 발견했고 위버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위버는 1급, 2급 납치 혐의와 아동복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현금 25만 달러 또는 보석금 50만 달러 등의 조건으로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뉴욕시가 만성적인 공중 화장실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중 화장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400만 달러를 투입해 하수도 공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모듈형 공중 화장실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에는 약 1,000곳의 공중 화장실이 운영 중이지만 이는 시민 8,500명당 한 곳 수준으로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전체의 약 70%가 공원 내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뉴욕시는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각 보로에 5곳씩 최대 20에서 30개의 공중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공원과 상업지구, 교통 이용이 많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공중 화장실을 2,100여 곳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 사회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한국 시간 10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재외국민 89,281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2,332명으로 비율은 25%를 기록했습니다.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65세 이상 비율이 25%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외국민의 고령화 속도는 한국 전체 인구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은 2021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반면 한국 전체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비율이 21.2%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재외국민의 0세에서 14세 비율은 2%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해외 이주 증가와 은퇴 이민 확산이 재외국민 고령화를 가속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